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의 시작 저희와 함께 하시죠.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자, 일단 올해 첫 2026년 연준의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금리 동결로 시장에 걸맞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고 움직이겠다라는 뜻인데 이런 소식과 함께 3대 지수 차분한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국내 증시 장 마감 이후에 SK하이닉스 실적 그리고 또 ASML의 예상치 넘는 이런 실적들을 반영하면서 반도체주와 그리고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S&P 500 지수가 장중에 7,002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처음으로 7,000선의 고지를 보여줬는데요. 역사적으로 처음인 그런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점 부담과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상승폭을 소폭 반납하긴 했지만요. 3대 지수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여기에 금값이 또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757만 원을 넘어선 건데요. 안전자산과 비안전자산이 동시에 계속해서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장 마감 이후에 줄줄이 쏟아져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메타까지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예상치를 상회한 숫자를 보여줬음에도 현재 시장에서는 엇갈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적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글로벌 헤드라인 시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증시는요.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역시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코스닥도 25년 만에 1,100선을 회복하면서 1,13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려 4.7%나 급등세를 보였고요. 코스피 역시 1.69%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하루 일찍 발표가 됐죠.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한 그런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현재는 삼성전자의 실적도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잠시 후 빅테크들 실적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숫자들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이닉스는 9시, 삼성전자는 10시에 IR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 설명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사실 실적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제 HBM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루빈과의 또 이야기를 잘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주도권을 잡을지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또 원화 강세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죠.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80원을 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1,420원까지 어제 또 레벨이 다운된 모습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상승장 같은 경우에서는 종목 선정만 잘하면 이런 상승 시장에 편승이 가능하지만 종목 선정만 좀 잘 못한다면 막상 종목들을 보면 너무 고점이 아닌가라는 또 이런 고소공포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불장을 이어가면서 투자자 예탁금 또한 1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장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타야 할지 오늘도 장전 최선의 전략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죠. 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어제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장 마감 상황부터 또 글로벌 헤드라인도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 있어서 트렌드 섹터도 4가지 정도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팍스 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나오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저희 채널 바로 연동되니까요.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방송도 다시 보기 클립으로 올려두었으니까요. 지난 방송도 재시청 가능합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석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권민서입니다. 네, 우리 증시는 어제도 파죽지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5,000피를 넘은 지 단 하루 만에 5,100선을 넘어섰고요. 코스닥도 1,000스닥을 넘은 지 이틀 만에 1,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불을 내뿜으면서 한국 증시는 독일을 제치고 시총 1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투톱이 어제 랠리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면서 1.69% 오른 5,170선에 장 마쳤고요.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무려 18%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어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4% 넘게 오르면서 1,133선에 장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이 들어온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1조 4천억 원 넘게 빠진 흐름 보였는데요. 개인이 1조 2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무려 2조 6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는데요. 기관이 2조 3천억 원 넘게 어제도 대규모 매수 흐름 가져가면서 다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개인들은 레버리지 ETF에 자금을 집중시키면서 기관의 순매수를 유도하는 구조적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 시장이 주목한 국내 이슈 두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국내 단일 종목 2배 ETF가 허용된다는 소식입니다. 레버리지 ETF, 방금 살펴봤던 어제 수급에서도 두드러졌는데요. 어제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처럼 우량한 단일 종목의 움직임을 2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ETF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세배 추종까지는 배제했고요. 이렇게 투자 수단이 늘어나면서 개인 투자자가 유입될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변동성도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또 금융권의 지배구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CEO가 연임할 시에는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세계천 SMR 전용 공장을 착공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AI 확산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 원전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생산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경남 창원에 세계 최초로 소형 모듈 원전 SMR 전용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이 공장에서 연간 최대 20기의 SMR 장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의 3대 SMR 업체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 거래처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SMR 업계의 TSMC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가장 주목받았던 반도체 투톱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4를 미국에 공급한다는 소식 속에 또 상승한 모습 보였고요. 특히 SK하이닉스는 5% 넘게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장을 마치고 하이닉스에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까지 내놓으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무려 8% 넘게 급등했었습니다. 반도체가 오르면서 반도체 소부장 테마도 강하게 올랐는데요. 이외에도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등 주도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불을 뿜었습니다. 어제 2차 전지 섹터는 17% 넘게 굉장히 크게 올랐고요. 제약바이오도 강세였던 가운데 알테오젠 6% 넘게 상승했습니다. 로봇 섹터도 강한 흐름 보였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7%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두 가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특징주는 에코프로였습니다. 무려 20% 넘게 급등하면서 16만 8,600원 선에 장 마쳤는데요. 최근 2차 전지 전반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유럽 사업을 확장한다는 소식이 맞물리면서 급등했습니다. 어제 에코프로는 독일의 판매 법인을 새로 만들었고 킴벌 비르디 이사가 법인장을 맡는다고 공시했는데요. 글로벌 사업 확장 기대감에 에코프로 BM을 제치고 시총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알테오젠과도 4천억 원이 채 안 되는 차이 보이면서 시총 1위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지난 11월 헝가리에 공장을 완공하고 유럽 생산 거점까지 확보했는데요. 여기에 판매 법인까지 갖추면서 생산부터 영업과 마케팅까지 완성된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오늘 프리장에서도 좀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한미약품이었고요. 9% 넘게 오르면서 51만 9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한미약품은 멕시코에 비만약 등을 공급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어제 한미약품은 멕시코 제약사 산페르와 비만 신약과 당뇨 치료제 등에 대한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대표적인 고비만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특성상 향후 중남미 시장 전반으로의 확장성 또한 매우 높게 분석됩니다. 다만 신약 개발은 임상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오는 2월 3일 MSD의 어닝콜에서 비만 치료제와 관련한 이 추가적인 언급이 나올지 주목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AI 시그널 두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어제도 사실 시그널에서 포착됐었는데요. 어제는 빨간불 켰었지만 오늘은 다시 파란불 켠 모습입니다. 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가 진행됐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핵심 쟁점은 이른바 은행 지분 51% 룰인데요.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이 지분을 최소 약 51% 넘게 가지고 있는 곳만 발행하자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빅테크나 핀테크 같은 새 기술과 혁신이 막힐 수 있다는 게 금융위와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또 다른 핵심인 지분 규제는 5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네이버와 미래에셋의 구조 재설계까지 연관돼 있어서 업계 전반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부와의 추가 논의를 걸쳐서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는 여당안을 발의할 계획이지만 진통이 다소 예상됩니다. 이 소식에 최근 날아올랐던 다날, 헥토파이낸셜, 그리고 카카오페이 등 스테이블 코인과 STO 관련주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2차 전지였는데요. 이제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이 본격적인 개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K배터리가 로봇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밸류체인 시장을 초기에 장악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와 폼팩터에 굉장히 강한데요. 이런 장점에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미국 테슬라 그리고 중국 업체들과 배터리 개발을 논의 중인데요. 여기서 특별한 점은 이 중국의 휴머노이드 회사조차 LG 에너지 솔루션의 제품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휴머노이드 분야가 중국의 가성비 배터리를 압도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장중 11%까지 상승하는 등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 보였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28일 보합세로 장 마쳤습니다. 연준은 FOMC를 마무리하면서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고요. 시장은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02% 소폭 올라주면서 49,015선에 장 마쳤고요. 나스닥은 FOMC가 끝나고 상승폭이 좁혀지면서 0.17% 오른 23,857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장중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넘기도 했는데요. 다시 밀리면서 0.01% 소폭 하락한 6,978선에 장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총 상위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오르면서 반도체주가 강세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중국의 H200 칩 수입 모멘텀에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아마존은 오펜하이머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이후 약세로 돌아섰고요. 또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올랐는데요. 장 마감 직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외 거래에서는 급락했습니다. 이 메타는 정규장에서 소폭 내렸지만 강력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는 무려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테슬라는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는 3% 넘게 올랐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두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인텔이었습니다. 실적 둔화로 고전하던 인텔은 어제 두 자릿수 상승세 나타내면서 11% 넘게 올랐습니다. 이 엔비디아와 애플이 대만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생산 물량을 분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됐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시게이트였는데요. 하드디스크 업체 시게이트는 AI 데이터 센터 저장 수요 확대를 배경으로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19.14% 급등하면서 S&P 500 지수의 낙폭을 다소 줄여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제장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은 정책이 곧 수급인 장세일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개인의 스마트한 투자가 만나면서 증시를 강력하게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거래 대금이 40조 원을 상회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무섭게 급등하고 있는 만큼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 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 이어서 오늘도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야겠고요. 또 오늘 삼성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권민서였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으로 3대 지수 마감 상황이 나가고 있는데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49,015선, 나스닥은 23,857선, S&P 500 지수 홀로 소폭 하락한 채 6,978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의 고지를 밟았다라는 점이 굉장히 또 특징적인 하루였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다우 지수도 49,633선까지 전 고점을 형성을 했는데 5만 선에 드디어 또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점을 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AI 그리고 반도체주에 대한 강한 열기 또 경기 민감주로 또 순환매가 이동하는 그런 섹터 순환매 흐름까지 뉴욕 증시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전망 속에서 다우지수도 곧 5만 선을 넘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FOMC 회의 결과를 소화를 하면서 고점 부담이 좀 작용을 한 건지 좀 소폭 다시 S&P 500 지수가 홀로 밀리면서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히트맵 통해서 주요 종목들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크게 밀린 업종은 헬스케어 쪽이에요. 일라이릴리가 1.25% 밀렸고 암젠, 화이자 등등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 기술주 가운데에서는 애플이 0.7%, 아마존은 0.68% 하락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인원 감축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장중에 메타가 약 보합이었는데 시간외에서 크게 오르고 있다라는 점 전해드렸었죠. 그리고 정규장에서 엔비디아가 1.59% 상승 마감했는데 시간외에서 덩달아 동반 강세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마이크론 6.1% 상승, 인텔이 11% 급등했습니다. 이제 루빈 다음에 내놓는 플랫폼을 TSMC뿐만 아니라 인텔도 참여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소식을 호재로 업고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인텔 최근에 주가의 급등량이 굉장히 심합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는 또 세로온을 보이면서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간밤에는 두 자릿수대 급등하는 흐름 보였다라는 점. 또 보험 쪽도 빨간불, 초록불 짙게 그리면서 강세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볼 건데 먼저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연준의 설명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FOMC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지난해 하반기에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던 연준이 이제 시장의 예상대로 속도 조절에 나선 건데요.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위원 중에서 10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2명만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스티븐 마이런 위원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을 했는데 일단 마이런 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으로 지냈고요. 또 월러 이사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꼽히는 등 이 트럼프 대통령 쪽의 측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의견을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당분간은 데이터를 지켜보고 행동에 움직이겠다라는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고용 증가는 여전히 낮고 실업률도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대 고용과 그리고 2%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방해할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화정책 입장을 적절히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또 거듭 강조를 했고요.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2회가량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또 오는 5월에 파월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것인지 또한 굉장히 이 금리 결정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결국 엔비디아 H200 칩 수입을 승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관련 보도를 저희 레디게장 시그널에서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드디어 검토를 승인을 확인을 해준 건데요. 첫 물량만 40만 개에 달하고요. 구체적인 기업 명단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대표 레드테크 3곳은 일단 우선 배정됐고 다른 기업들도 승인을 위해서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간을 틀어막고 또 엔비디아에 금지령을 내렸던 이 중국 정부가 이제는 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홀로서기를 계속해서 고집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자국 기업들 사이에서 엔비디아 칩을 받지 않으면 미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소리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렇게 빗장을 푸는 모습이고요. H200 칩에는 삼성전자와 또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5세대 HBM이 대당 6개씩이나 들어갈 만큼 이 메모리 먹는 하마, 알짜 시장으로 꼽혀온 터라 이제 앞으로 또 우리 전자닉스에도 수혜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시장의 최대 화두 중 하나죠.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CEO인 머스크의 생일에 맞춰서 오는 6월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머스크가 6월 28일인 자신의 생일과 그리고 목성과 금성이 3년 만에 가장 가까워지는 6월 중순의 합 현상을 감안해서 6월을 상장 시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상장을 통해 $500, 우리 돈으로는 70조 원을 조달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이전에 보도됐던 숫자보다 무려 2배나 큰 숫자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 스페이스X 상장이 6월에 이루어진다면 역대급 규모의 IPO가 기록이 될 텐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말한 6월은 이 상장 의사통보 절차나 또 주식 판매를 위한 글로벌 로드쇼의 일정을 고려하면 너무 촉박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빅테크들 세 곳의 실적 줄줄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고속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모두 웃돌았어요. 그런데 이제 반응이 엇갈렸던 건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21%나 증가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앞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력 사업인 이 애저 부분에서 같은 기간에 39% 증가를 했는데 전년 지난 1분기 성장률에서는 40%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1% 소폭 둔화한 숫자를 보였다라는 이 부분에서 시장에서 지금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메타에서는요. 메타 플랫폼은 상반된 모습을 시간에 걸해서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크게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일단 4분기 매출액이 598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4% 급증한 수치고요. 시장 전망치 역시 웃돌았고요. EPS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AI를 활용한 광고 타겟팅 고도화가 성장을 좀 견인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또 저크버크 CEO가 올해 전 세계 사용자를 위한 슈퍼지능을 발전시키겠다라는 또 언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목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 같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 249억 달러, EPS는 50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3% 상승했다라고 또 저희가 전해드렸죠. 다만 연간 기준으로는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테슬라가 지난해 연간 매출이 948억 달러로 전년에는 977억 달러로 집계가 됐거든요. 이 부분보다 무려 3%나 감소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머스크 CEO가 이 투자 소식을 또 함께 밝혔어요. 스타트업 xAI에 약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이번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캐즘 속에서 이제는 테슬라가 AI,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 이런 쪽으로 좀 무게 중심을 신사업 쪽으로 움직이겠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계획 소식도 잘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원래 오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이닉스가 어제 하루 일찍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같은 날에 두 기업이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하이닉스가 실적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 역시나 실적이 굉장히 좋게 어제 나왔습니다. 실적을 소화하면서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무려 8%까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어제 정규장만 하더라도 84만 원을 넘어서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은 역대 최고 타이틀을 경신을 했습니다. 연간 그리고 분기별로도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는데요. HBM이 가장 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는데 HBM 매출이 24년보다 무려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역대 가장 높은 수치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삼성전자의 연간 전사 영업이익을 사상 처음으로 SK하이닉스가 뛰어넘어선 겁니다. 지난해 4분기 대만 TSMC의 분기 영업이익률마저 웃돌는 숫자를 보이면서 진짜 어닝 서프를 보여줬습니다. 낸드 부문 역시 상반기 수요 부진 속에서도 321단 쿼드 레벨 셀 제품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또 하반기에는 기업용 SSD 중심의 수요에 대응하면서 이렇게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주주환원 대규모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한 것도 어제 장에 애프터마켓의 상승률을 이끌었던 재료 중 하나였는데 SK하이닉스는 1조 원 규모의 주당 1,500원 추가 배당을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결산 배당금은 기존 분기 배당금 375원에 추가 배당이 더해져서 1,875원이 지급될 예정이고요. 25년 회계연도 주당 배당금은 3,000원, 총 2조 1,000억 원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지분율 2.1%에 해당하는 1,530만 주도 보유 자기 주식을 전부 소각해서 주당 가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죠. 또 여기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오늘 지금 장 전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저희가 아무래도 실적은 다들 좋을 것이다라고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숫자보다는 IR 내용이 중요해 보이는데 숫자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43조 6,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은 333조 6,0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나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도 45조 2천억 원으로 31% 늘었습니다. 자, 4분기 영업이익만 놓고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209%나 폭풍 성장을 했고요. 분기 매출과 순이익도 각각 93조 8천억 원 그리고 19조 6,41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의 4분기 영업이익은 정확하게 좀 부합을 했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야겠고 오늘 IR이 하이닉스가 9시 그리고 삼성전자가 10시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4분기 연간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사업 전략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일단 HBM4의 양산 일정, 양사 모두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빅테크의 메모리 확보 경쟁에서 어느 쪽이 더 주도권을 잡느냐 먼저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셔야겠죠.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입장 또한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개장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까지 확인을 해봤으니까 이제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실시간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1월 29일) 양시장 문 활짝 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강세로 현재 출발하고 있는데 자세한 지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여러분 5,200선을 위에 뚫어냈습니다. 현재 1.29% 오른 채 5,24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강세가 더 두드러집니다. 이제는 스닥이 아니라 1,100포인트를 지나가면서 1,160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2.47%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은 부재한 모습입니다. 다만 개인이 홀로 코스피 시장 안에서만 무려 5,5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 동반 쌍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살펴보시면 개인이 800억 원가량 매수세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홀로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1,1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네요. 현재 기관의 또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죠. 오늘까지 합하면 5거래일 연속 지금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분위기 살펴보시죠.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강세입니다. 다만 둘 다 실적을 소화를 했지만 역시나 SK하이닉스의 강세가 어제장에 이어서 더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가 4.16% 강한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97% 오르면서 16만 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 0.81% 상승이고요. 어제 굉장히 강했던 LG엔솔 오늘은 쉬어갑니다. 0.7% 하락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역시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고 오늘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고요. SK스퀘어도 3.97% 흐름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쪽도 2%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5위까지 모두 다 빨간불 짙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안에서 시총 1위 자리에 안착했습니다. 에코프로와 BM이 계속해서 1위 자리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장에서는 에코프로가 좀 더 강했더라면 오늘은 BM이 더욱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네요. 벌써 두 자릿수 대 슈팅률 보여주면서 11%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었는데 현재는 또 8% 상승이네요. 에코프로는 4.9% 상승입니다. 알테오젠 1.26% 플러스권이고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 코스닥 지수가 강하다 보니까 다 같이 상위단 종목들이 다 오르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ABL바이오, 삼천당제약, HLB, 리가켄바이오까지 모두 다 상승불 켜내주고 있고 다만 반도체 쪽의 상승폭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현재 9.78% 상승하면서 95,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원익 IPS도 9.87% 상승하면서 11만 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잠깐 볼게요. 8%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 밖에 이오테크닉스도 5%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다 지금 빨간불 짙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트렌드 섹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참고하시면서 개장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김민아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진행을 맡은 캐스터 김민아입니다. 우리 증시가 그야말로 파죽지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종가 기준 4,000선을 돌파한 게 불과 3개월 전이었습니다. 어제는 5,100선을 넘어서며 또 한 번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코스피만의 독주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코스닥 역시 월요일장에서 1000포인트를 돌파한 데 이어 어제는 1100선까지 올라서면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000P가 현실화되자 시장에서는 이제 3000닥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닥 150 ETF로 자금이 몰리며 거래량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실적 시즌과 맞물리면서 시장 열기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를 이끌던 대형 기술주의 랠리가 코스닥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코스닥 시총 상위 대부분 종목들이 붉게 물든 모습이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4가지 섹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제약바이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종목은 다름 아닌 SK하이닉스였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던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신기록을 세우며 84만 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는데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19조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추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기대감뿐 아니라 여러 개별 이슈들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AI 플랫폼 베라루빈을 사용할 HBM4 물량 중에서 3분의 1을 SK하이닉스에 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인공지능 칩 마이아 200에 SK하이닉스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독점 공급한다는 소식도 힘을 보탰습니다.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9% 넘게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는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가 16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며 또다시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투톱의 상승 열기가 어제 코스닥 시장의 장비주까지 번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전공정 장비업체인 테스는 어제 하루에만 16% 넘게 오르면서 6만 6천 원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스는 26일 SK하이닉스와 200억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하이닉스 협력사로 떠오르면서 실적 전망 대비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분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테스는 올해 1월 2일에도 SK하이닉스와 120억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가가 6만 원 선까지 돌파했다가 약 2주간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계약을 계기로 다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원익 IPS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4% 넘게 급등하면서 10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들어 첫 거래일에만 8만 원 선을 돌파한 뒤 3주간 조정을 받았지만 이번 주 반도체 랠리에 힘입어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최근 로봇주가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이 로봇에 사용되는 배터리 시장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배터리 수요 기대감 속에서 어제 2차 전지 대장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선 LG 에너지 솔루션이 5%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100조 원을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이런 상승 배경에는 실적 개선과 배터리 납품 가능성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해 매출액이 소폭 줄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0%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테슬라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에게 배터리 납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자극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증권은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에 약 40%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목표 주가를 55만 9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코스닥 역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에코프로가 어제 하루에만 22%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16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코프로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유럽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유럽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유럽 현지 리사이클 업체와 협력도 강화하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역시 어제 7%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23만 원을 목전에 두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업종이 상승 흐름을 보인 배경에는 로봇 배터리에 대한 수요와 글로벌 전략도 존재하지만 리튬 가격의 상승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리튬 가격은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년 평균 대비 약 85% 오른 1kg당 17달러 76센트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오를 경우 2차 전지 업체들은 기존에 확보한 저가 원재료를 활용해서 높아진 판매 가격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익성이 개선되는 이른바 레깅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호재가 겹치면서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섹터는 로봇주입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을 주도한 주인공 중 하나죠. 저번 CES 2016에서 선보인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열기가 이어지면서 로봇주들이 어제도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피지컬 AI 생태계를 위해 한국의 로봇 스타트업인 위로보틱스와 협업을 이어가면서 2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산업 전반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위로보틱스는 2021년 삼성전자 로봇센터 핵심 연구원들이 독립해서 설립한 기업인데요. 로봇의 무게와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동시에 인간과 안전하게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관련주인 SPG로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전일 대비 24% 넘게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15만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G는 정밀 제어용 기어드 모터와 감속기 전문 기업으로 국내에서 유성형, 하모닉형, RV형 감속기 풀라인업을 갖춘 유일한 기업인데요. 위로보틱스를 비롯한 국내 로봇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밸류체인에 진입함에 따라서 SPG도 수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2차 전지 대형주들이 리튬 가격 반등으로 회복세를 보인 것도 SPG 상승 원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배터리 생산 라인에 감속기를 공급하는 SPG가 낙수 효과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SPG는 지난해 11월에 LG 사이언스파크와 손을 잡고 로봇용 고효율 액추에이터와 감속기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발표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후 연말에 잠시 조정을 받다가 연초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올해 1월 들어서만 약 82% 폭등하며 강력한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을 이끈 또 다른 주인공이죠. 바이오 관련주들이 코스닥 시가총액의 33%를 차지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점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개별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미약품입니다. 어제 10% 넘는 상승세를 보이며 52만 원을 목전에 두고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승 배경에는 해외 공급 계약 소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멕시코 대형 제약사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인 에페글레네타이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특히 비만 유병률이 높은 중남미 시장에 진출한다는 점에서 성장 기대가 크게 부각됐습니다. 여기에 실적 개선 기대까지 더해지며 추가 상승 동력이 마련됐습니다. FN가이드에 집계된 한미약품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690억 원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126% 넘게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치입니다. 여기에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강세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그중 에이프릴 바이오는 5% 가까이 오르며 5만 8천 원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가에선 상승 배경으로 올해 상반기 예정된 임상 결과를 앞두고 이 회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한 4가지 섹터를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이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갈지 저희 레드 개장 시그널과 함께 짚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민아였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4가지 알아봤고요. 지금 현재 시장 안의 분위기가 또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분위기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수 분위기는 여전히 강합니다. 코스피는 1% 상승하면서 5,22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5,200선은 지켜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22% 오른 1,15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권 종목들 보면서 현재 어느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양시장 모두 다 상승률은 굉장히 좋지만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먼저 거래소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더 상승률이 큽니다. 4.28% 상승하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 현재 두 자릿수대 슈팅 나와주네요. 14%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사실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굉장히 봐야 할 게 많아서 고민 많이들 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 또한 이어지는 프로그램들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현대차도 2%대 상승하고 있고 원전 쪽으로도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3.15% 상승
상승입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는 좀 쉬어갑니다. 삼성 SDI 0.88% 마이너스권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1.9% 하락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단 보시면 에코프로 형제들 여전히 1, 2위에 랭크하고 있고요. BM이 12%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했고 에코프로 HN도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따라서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25% 넘는 강하게 지금 상승 곡선을 그려내고 있고요. 또 오늘 로봇 쪽도 지금 수급이 좋은 상황이네요. 로보티즈 7%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반도체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인데 SFA 반도체 10% 두 자릿수대 급등이고요. 네오셈과 HPSP가 현재 하락 전환했다라는 점. 반도체 안에서도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또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양상된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보합권이고요. 원익홀딩스 여전히 상승세 잘 유지해주고 있네요. 테크윙도 8.6% 강세 흐름 잘 이어나가고 있고요. 테스 14%대 급등하는 흐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7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익 IPS까지 짚고 넘어갈게요. 4.69% 상승입니다. 지금 반도체 IT 투톱의 실적을 반영하고 또 지금 계속해서 IR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또한 소화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가 더 갈지 아니면 다른 또 섹터로 순환매가 이어질지 고민 많이들 되실 거고 반도체 안에 종목 너무 많아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저희 팍스경제TV 프로그램들 참고하시면서 든든한 개장뿐이 아니라 실시간 장중 대응 전략까지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폰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